이거 당첨되면은 6억을 버는데 전세를 주면 여러분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죠. 쉿, 여러분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또 청약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로또 청약을 가지고 왔고요. 이 로또 청약은 시세 차익이 무려 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광교, 경기도 중에서는 그래도 광교가 굉장히 인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기 지역에서 시세 차익이 굉장히 높은 이제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됐는데 오늘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핸드폰 이벤트, 댓글 이벤트를 했었죠. 갤럭시 25 그리고 아이폰 16 이 핸드폰에 뒤에 이제 숫자가 4자리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댓글로 맞춰주신 분에게 제가 이 핸드폰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춰주신 분에게 핸드폰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뭐 그 뒤에 순서 상관없이 숫자를 맞춰주신 분께는 시차 스틱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첨자를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25 핸드폰의 뒤에 적힌 숫자는요. 화면이 지금 반대로 돼 있는데 1957 번호고요. 그리고 아이폰 16의 뒤에 있는 숫자는 9521입니다. 화면이 제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주 방송 초창기 때부터 쓰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겼거든요. 갤럭시 25의 당첨자분은 1957이죠. 김현주 님이고요. 아이폰 16의 당첨 번호는 9521이고 제시 양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어제 게시물을 보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주 님이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고요. 여기 시차 커피 당첨자분 1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숫자를 맞추신 분이 12분이나 더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12분 정도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제 이메일 지금 하단에 나갈 텐데 그 이메일로 이제 본인의 아이디를 캡처한 사진과 그리고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시차 스틱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주님은 빨리 연락 주세요. 72시간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은 다음 당첨자를 또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주신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소한 재밌는 이벤트를 앞으로도 계속 해볼 테니까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죠. 시세 차익 6억짜리가 또 나왔거든요. 광교 힐스테이트 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입니다. 그냥 중앙역 퍼스트라고 부를게요. 이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굉장히 요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광교 중앙역이거든요. 신분 당선 라인 중에서는 가장 핫한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앤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거 뭐 며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샀다 팔았던 그런 곳이죠. 그곳의 바로 맞은편인 이곳의 힐스테이트 중앙역 퍼스트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거든요. 2024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뭐 입주한 지 반년 정도 된 아파트죠. 그런데 이곳에 이제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됐다. 바로 옆에는 뭐 경기도청도 있고요. 롯데몰도 있고 이쪽으로 조금 걸어가면은 광교 호수공원도 있죠. 그래서 뭐 신분당선 타고 강남으로 빠르게 이동도 가능하고 주변 인프라도 좋은 곳이어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층은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동이 4개 동이거든요. 그래서 4개 동짜리 아파트다. 그리고 밑에는 주상복합형처럼 상가들이 있고 그 위에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자체는 굉장히 좀 훌륭하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이제 이름이 있는 건설사잖아요. 아파트 브랜드 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곳에 이제 두 채가 나왔는데 30평형 한 채가 사후 접수로 나왔고요. 36평형 한 채도 계약 취소 주택으로 나왔습니다. 사후 접수가 뭐냐면은 이제 부적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적격이야 해서 예비 당첨자를 또 데리고 왔는데 예비 당첨자도 부적격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후 접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취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계약을 안 한 거죠. 당첨이 됐는데 이제 당첨된 사람도 계약 안 하고 예비 당첨자한테 넘어갔는데 예비 당첨자도 계약 안 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은 계약 취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법이 좀 바뀌어서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접수 같은 경우는요. 아직은 전 국민이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걸 적용하면은 지금 나온 30평형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요.
36평형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시민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광교가 수원시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36평형은 수원 시민만 할 수 있다. 30평은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조건 청약을 할 것이냐,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지를 좀 체크해 봐야겠죠. 이번에 30평 분양가가 7억 7천만 원입니다. 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무슨 집을 7억 7천 주고 사?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는 6억 정도 저렴한 거예요. 36평 분양가는 9억 3천만 원입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만 들으면은 야 9억 주고 집을 산다고 이렇게 놀랄 수도 있지만 이 주변의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신분당선 라인에서 여기가 가장 비싼 지역이고 초역세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자연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걸 좀 토대로 가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연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2012년 이때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투자했던 곳이라. 근데 지금 시세가 15억 정도 형성돼 있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 19억, 16억 5천, 17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멀리 떨어진 건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가 어렵고 가장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가 15억 정도 하는구나. 이 아파트는 지금 13년 된 아파트입니다. 13년 된 아파트가 15억이면은 작년에 지어진 이제 이번에 나온 힐스테이트 퍼스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받아야 되죠. 그런데 실은 여기는 동이 4개짜리고 여기는 지금 대단지 1700세대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단지가 좀 선호도가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좀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은 여기는 신축이고 여기는 대단지고 연식 차이가 13년 나지만 가격은 둘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스테이트 중앙역 같은 경우도 한 15억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36평의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9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한 6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는 거고요. 여기 30평도 있었잖아요. 30평은 분양가가 뭐 7억 7천 이 정도 됐었죠. 30평 같은 경우는 대략 뭐 한 13억에서 13억 5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세 차익은 한 6억 정도 되는 거죠. 저렇게 끄적끄적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시니까 제가 글로도 정리해봤습니다. 30평은 주변 시세가 1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은 6억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36평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가 15억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6억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광교가 이렇게 좀 비싼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분양했던 분양가로 다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이 정도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 번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구독자 친구님들을 위한 꿀팁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의 전세가를 볼게요.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 아파트죠. 30평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 8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분양가가 얼마라 그랬죠? 7억 7천.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8억의 전세를 이제 내놓게 되면은 분양가 이상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이 회수가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36평형 같은 경우는 전세가 9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분양가가 9억 3천이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2천만 원 정도 높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거주 의무가 3년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지금 채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3년 후에 채워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전세로 돌리다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내가 이 전세금을 빼주고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다음에 3년을 실거주한 후에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청약 일정은 2025년 3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2일이니까 5일 정도 남았네요. 5일 후에 청약홈 사이트에서 청약을 하시면 되고요. 수원 시민이면은 30평도 되고 36평도 되고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은 중복 청약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후 접수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 접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후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중복 청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 청약을 노려볼 수가 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계약 시에 20% 정도 계약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까 9억 3천이었으면은 20%면은 대략 한 2억 정도의 계약금을 즉시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현금 여력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36평에 도전을 해볼 수 있고요. 7억 7천에 20%면은 대략 뭐 한 1억 6천 정도 되죠. 이 정도의 현금 여력이 있으면은 30평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런 정보들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만한 사이즈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1억 정도 버는 거 또는 뭐 한 2억 정도 버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또 방송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콘텐츠 하나를 찍어 가지고 막 10분씩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제 올리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착한 부동산 앱 안에 보면은 지금 이제 퍼스트 라운지가 개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퍼스트 라운지 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올리면서 제가 거기에 이제 분석도 다 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착한 부동산 앱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퍼스트 그 라운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 퍼스트 라운지가 이번 주에 개발이 완료되고요. 퍼스트 세미나라고 이제 퍼스트 유저들이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참석해서 급매물이죠. 급매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도 열리니까 그것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혹시 뭐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으로도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